자, 그래요. 아유, 또 처음 시작에는 항상 이렇게 크게 목소리가 크다가 잠깐만 있어봐. 그런데 누가 안 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은별이 하고 오선이 하고 윤서. 그래, 3명이구나. 왜 안 오지? 오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까지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 한다고 그랬냐면 O2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O2를 펴보세요. O2 문제 다 풀어왔지? 풀어왔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아마도 채점까지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봤니? 그래요. 일단 뭐 새 책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완전 책 깨끗해요. 아직 한번 넘겨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느낌이야. 빨리 펴봐. 펴보고. 자, 지수야, 우리 언제 지난번에 요거 한번 했었지? 문제 푸는 거 어디까지 했었지? 내 기억에는 19페이지까지는 했던 것 같아. 설명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19페이지까지 했었고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 맞지? 맞니? 27까지 했다고? 그래? 그렇죠. 다는 아니고 숙제를 아마 거기까지 내줬었을 거야. 그때 설명을 아마 19페이지까지 했었을 그럴 거기 때문에 넘어가서 어차피 복습 한번 하는 셈 치고 20페이지부터 한번 쭉쭉쭉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여요. 20페이지까지만 거기까지만 했다고? 이런. 자, 내용은 따로 안 보고 개념 쏙쏙 문제만 보도록 합시다.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지구와 사람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사람에는 산소가 제일 많은 거 맞아. 그치? 오선 안녕? 그런데 지구에 제일 많은 건 뭐였죠? 철. 그렇지. 훌륭해요. 철이 제일 많죠. 그래서 X를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 생성되었다. 요거는 맞는 얘기야. 왜? 우주 생성 때는 수소하고 헬륨이 주로 이제 생성됐었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라든지 뭐 헬륨 핵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생겨나고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애는 초신성 폭발 때 빵 하고 터지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친구 왜 또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동그라미 5가 되죠. 다음에 2번 별의 탄생과 진화. 어이, 갑자기 왜 또 뒤로 돌아앉아서 그러시나? 별의 탄생과 진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 압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그게 맞아? 21쪽이죠? 네, 21쪽이에요. 근데 달라 문제가? 요거 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1번 줄 알았는데.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야. 왜? 원래 퍼져 있었지만 걔네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었잖아. 걔네들이 수축하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채로 자꾸 이렇게 뭉친다는 거죠. 뭉쳐가지고 21쪽이에요. 21쪽. 21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높아진다를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주기혈성의 중심부에서는 땡땡 핵융합 반응.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주기혈성은?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무엇이 생성된다? 뭐가 생성되겠니?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된다는 거죠. 어이, 그거 뭐 같이 볼 필요도 없어. 계속 같이 하고 있어. 오선아. 아, 그리고 어제 우리 딸내미가 진짜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머리 담가고 가는데 그거를. 세 번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예요? 가장 무거운 원소, 별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라는 녀석. 항상 그거 하나 짤. 그렇지.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라고 그랬죠. 자, 소리 나는 데를 읽어보세요. Fe. 그래요. Fe. 그래요. 철.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땡땡땡 폭발 때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 때 생성되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내용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꼭 유튜브를 한번 더 봐주세요. 자, 개념 쏙쏙 3번. 다음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올 것이 일단은 태양계 성운이라고 해서 원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 재료들이 존재를 하게 됐어요. 다가 제일 먼저야. 그 다음은 뭐였을까? 가요. 그렇죠.
회전하기 시작하죠. 회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다가 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태양계 성운을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 크기가 점차 커졌다. 오. 옳으니 옳지 않으니? 지수 하이. 넘어간다. 옳지 않죠. 왜? 왜? 중간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그 물질들이 자꾸 퍼져나갔다는 것이야. O2를 펴면 돼요. O2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온가요? 어? 온가요? 뭐라 그래? 그래서 온가요? O예요. X예요. X. 아. X. 점차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왜 온도가 높아졌다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수축하면서 그렇게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도 원시 지구 이런 것들도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뭐 말이 좋아 충돌이지 그냥 갖다가 완전 그냥 갖다 꼬라박은 거야. 그래서 막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번도 동그라미가 돼요. 5번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지, 목성형 행성은 목으로 쓰세요. 1번 철, 니켈, 규소 등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 오. 아니고 지. 지예요. 예. 목성형은 주로 수소, 헬륨 이런 걸로 돼 있어. 수소, 헬륨으로 구성돼 있고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부터 비교적 가까운 녀석들 그런 애들이 무거운 물질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목, 그렇지 목이고 3번은 지. 지, 훌륭해요. 자 6번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거는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는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야. 윤서야 문제 풀어왔니? 훌륭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풀었는데? 오이. 아니 괜찮아 풀어가네요.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풀어왔냐고 물은 거야. 모르겠어. 자 그래서 나다 가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거죠. 마그마 바다가 물이 있는 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암석이 녹은 거야. 너무 뜨거워서 녹은 거. 그 다음에 핵과 멘틀 분리되고 마지막에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됐겠죠. 자 내신 쑥쑥 올려보도록 하죠. 1번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아니고요. 4번. 5번. 아니고요. 2번. 뭐지? 5번. 그래요? 무슨 갑자기 도떼기 시작이 됐어요. 2번. 자 기억. 지구에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다. 수소와 헬륨이 풍부한가요? 아니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한 건 목성형 행성이지.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맞죠? 왜 굳이 그걸 또 이렇게 또 알았어요. 자, 니은은 맞고 디귿은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38만 년이 지났을 때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윤서야 뭐가 생겼니? 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됐는데 왜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그 빛 이거 막아놓은 거 없어져서. 막아놓은 게 뭐였는데 자유전자들이 원자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원자가 형성됐다는 거야. 원자가 형성됐는데 그때 생성된 거는 대부분이 수소랑 헬륨이었어. 수소랑 헬륨이었고 그로부터 수억 년이 지나서 이제 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소랑 헬륨 외의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빅뱅 후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그때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뭐 철, 산소 이런 것들이잖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소 그 다음은 뭐죠? 산소 다음 탄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별도 생기고 한참 더 뒤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죠. 니은. 자 다음 2번. 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좋습니다. 왜? A.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이라고요. 그러니까 A가 철이겠죠. 그 다음은 산소, B가 산소고 그 다음에 사람은 D가 산소가 되겠지. 산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가 많은 거니까 C가 탄소, D가 산소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3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왜 4번일까요?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0K. 야, 1000K만 하면 주기혈성이 되면 얼마나 주기혈성이 되기가 쉽겠어요. 1000도 정도는 그냥 우리 뭐 가스불만 켜도 1000도는 금방 만들어요. 하지만 1000만 도를 만들기는 어렵지. 그래서 그건 원래 1000만 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주기혈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두구 4번. 그렇죠. 왜냐하면 주기혈성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중력 수축이야. 원시별 상태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00만 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기혈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5번.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인데 보니까 양성자 4개가 합쳐져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간다. 이거는 무슨 핵융합 반응이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기억. 주기율성에서 일어난다? 맞네. 그쵸? 질량은 A보다 B가 크다. 자, 질량이 더 커졌을까? 질량이 더 줄었을까? 줄어. 그렇지. 질량이 줄어. 그러면 그 줄어드는 질량은 어디로 갈까요? 그게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핵융합 반응인 거지. 따라서 여기서는 질량이 줄어들어 A보다 B가 크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B가 A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빼고. 다음에 디귿. A와 B의 질량 차이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그다음에 태양의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네.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면 기억, 디귿, 니을 세 개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6번. 주기율성의 별의 크기가 일정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얘는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대. 커지려고 하는 거, 점점 바깥으로 커지려고 하는 거는 무슨 힘일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인 것이죠.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기체 팽창해서 자꾸 바깥으로 커지고 싶어해. 그런데 못 커지게 하는 힘은 뭐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별의 중력인 거야. 중심부에 무거운 녀석 압축돼서 밀도가 높게 있으니까 걔네들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거야.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라고. 그게 거의 비슷하다. 자, 기억. A는 중력이다. 틀렸네. 반대죠. 니은하고 A, 기억하고 반대말을 써놨어요. A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기는 압력이고 B가 중력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 틀렸고 디귿은 주기율성에서는 A와 B의 크기가 같다. 맞아요.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7번. 다음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천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질량이 태양 정도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주기율성에서부터 시작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율성이 첫 번째. 주기율성 다음은 무슨 거성? 적색 거성. 태양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무슨 거성? 초고성.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적색 거성 다를 골라주고 그다음에 적색 거성 다음 단계는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쓸쓸히 퇴장을 하게 되죠. 초고성으로 갔었으면 초신성이 됐을 텐데 아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별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질량이 커야 아담하자. 끝이. 나다마. 나다마 보고 아담하죠 그런 줄 알고 뭐가 아담해? 할 뻔했네. 자, 8번. 지수가 아마도 8번을 기다린 것 같은데 표정을 보아하니 다음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성 다음 단계는 비어있고 그 다음 단계 백색 외성인 걸로 봐서 A에 들어갈 말은 적색 거성이다가 들어갈 것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고 알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는 초신성이다. 땡. 적색 거성이죠.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나로 갈 때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 주기율성 단계, 태양 같은 경우에 주기율성 단계에서 지금 표면 온도 6,000도 정도가 돼요. 6,000도 정도가 되는데 적색 거성이면 별 표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는 거야? 적색이라는 거거든. 붉은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것 중에 별의 색깔과 별의 표면 온도는 관련이 있다고 했지. 그렇죠? 그 중에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 쪽으로 간다고? 붉은 색깔 쪽으로.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온도가 높으면 막 흰색, 파란색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표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야. 표면 온도 떨어져서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말은 맞는 얘기가 돼요. 주기율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면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빨갛게 되는 거지. 3번, 4번, 5번은 다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보면 나에서 다로 갈 때 별의 중심부 밀도는 작아진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냐면 적색 거성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압축해. 줄어들어. 그래서 중심부는 완전 조그맣게 돼가지고 백색 외성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의 밀도는 자꾸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야 맞고 나머지 부분 원래 이제 적색 거성에서 바깥쪽에 있던 부분은 이제 중력을 잃고 행성상 성운으로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4번은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아니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죠. 다음에 5번 A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에이 철이 만들어지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초고성에서는 철까지. 그리고 적색 거성에서는 최대 어디까지 된다 그랬어? 원소 중에 아무거나 찍어봐. 수소는 재료고 처음부터 재료고. 탄소라 그랬냐? 산소라 그랬냐? 탄소요. 너 산소라 그랬잖아. 탄소 또는 산소예요. 탄소 또는 산소니까 탄소라 그래도 맞고 산소라 그래도 맞아요. 친구 또 한번 이렇게 또 찍으니까 괜히 또 바꾸고 아닌 척하고 그래요. 탄소 또는 산소까지가 적색 거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입니다. 자, 9번은 답이 몇 번일까요? 윤서 풀었으니까 불러봐봐. 4번. 5번이에요. 5번인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어느 단계를 나타낸다고 한대요. 태양 정도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기활성 끝나면 적색거성으로 가죠. 자, 그런데 그거 보니까 중간 부분에 헬륨이 우르르르 속에 들어있군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뭐 수소핵융합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안쪽에 헬륨이 있는 걸로 봐서 어느 단계냐 하면 태양이 그 다음 단계인 적색거성으로 접어든 단계야. 접어든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기억은 중심핵은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수축하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중심핵 바깥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팽창한다. 그래요. 적색거성 자꾸 별이 커지거든.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앞으로 남은 수명이 한 45억 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45억 년이 지나게 돼서 적색거성이 되면 태양이 자꾸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수성을 집어삼켜. 수성이 태양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행성이잖아. 그것도 먹어버리고 금성까지도 아마도 먹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걱정 마. 그 전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멸종될 것이야. 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 빙하기가 제대로 올 것이야. 그 정도가 되면. 역시나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45억 년 동안 인류가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45억 년은커녕 사람이 나온 지는 몇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몇만 년 전이래요? 혹시 기억나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뭔가요? 이러진 않겠지. 최초의 인류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인류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원숭이에서 조금 이렇게 더 똑바로 선 형태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보통 한 30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류가 과연 앞으로 1억 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공룡은 몇 년? 공룡은 보통 한 2억 년에 3억 년 정도 공룡이 살았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공룡 보고 싶어. 공룡은 주라기 공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미안해. 괜히 진지하게 한번 설명하려다가 가뿐 쌓이졌네. 자, 디귿.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가 생성된다. 아까 적색거성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탄소 또는 산소라고 했으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말이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다음에 10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 즉 적색거성으로 갈 때까지 갔을 때 그때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원소는 뭘까요? 탄소 또는 산소. 그렇죠. 탄소 또는 산소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핵융합 반응으로 서술하시라.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 또는 산소가 생성된다. 그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네,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그 뭐예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할 때 땡땡 핵융합이라 그러면 땡땡의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재료가 되는 거거든. 재료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다른 게 나오게 되죠. 더 무거운 원소가 나오게 돼요. 다음 11번. 별이 지나가는 과정 중 어느 단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니? 네. 뭐니? 백색 뭐. 아니에요. 행성상 성운. 찌찌뽕. 아씨. 자, 행성상 성운. 개자리에 있는 행성상 성운을 사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전형적인 사진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 행성상 성운이구나 정도 기억해 놓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자, 기억. 초신성 폭발로 형성되었다? 아니에요. 행성상 성운은 어디 다음이니까? 적색거성 다음이니까. 초신성 폭발이랑 상관없죠. 니은의 중심부에서 백색 외성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중심부에서 형성된 천체에서는 철을 생성하는 아니요. 철이면 초거성이어야 되는데 초거성 안 생기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2번에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단계로 가는 걸로 봐서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무거운 녀석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가해 단계, 초거성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철. 그렇죠. 철까지. 철 그거 되게 중요하고. 따라서 기억에 가에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탄소보다 무겁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초신성 단계에서는 초신성이 만들어지는 단계 그 단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무거운 원소 생기는 거니까. 디귿에 다는 별의 중심부가 팽창하여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건 중심부가 팽창이 아니라 수축해서 생기는 거지. 대부분은 중력 때문에 자꾸 수축을 해요. 별들이. 그렇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야, 지수가 다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문제씩 풀려니까 지수한테 미안하네. 세상에. 지수야, 괜찮니?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어. 괜찮죠? 아니, 우리 진도가 좀 빨라가지고 이렇게 문제 다지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다 풀어와서 질문만 딱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채점도 다 했나요? 아니요. 앞으로 채점도 해오세요. 괜찮아. 그렇다고 답안지 보고 베껴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베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풀고 채점 정도까지
해와도 괜찮습니다. 13번.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내부 구조를 보아하니 A 쪽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층이 되게 여러 가지지. 철이야, 철. 그렇지, 철이야. A가 철. Fe야, Fe. Fe. A는 철이다. 맞고.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한다. 이것도 맞지. A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분열에 의해 형성되는 게 아니지. 핵융합. 핵융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야.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되는 거지. 그래요. 핵분열도 핵융합도 아니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4번. 마지막 단계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죠. 다음에 5번. 이별이 만든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방출될 것이다. 그렇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퍼져나가게 돼서 걔네들이 돌아다니다가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하게 됐다는 거죠. 왜? 피곤한가? 바람이 차? 이상하다. 난방인데? 난방인데 왜 찬바람이 나오지? 기다려봐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줄게요. 말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버스. 아. 자, 다음 잠시만. 14번. 쌤 이거 이쁘죠? 이거 지워야 돼. 그림은 어느 천체의 모습이다. 이거는 뭔가요? 이 사진 앞에서 보면은 그거요. 뭐가 나오지 않나요? 블랙홀. 여기 보면 초신성 잔해 개성운이라고 하는 초신성 잔해예요. 어이 제가 먹은 소리가 내용으로. 왜 갑자기? 자, 14번의 사진은 초신성 폭발하고 난 잔해야. 잔해. 응? 개성운이라고 하는. 너 자꾸 돌려. 똑바로 돌려. 네. 땅 타는데 매니큐어 지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손톱으로도 호흡을 해요. 피부 호흡을 하거든.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만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피부 호흡을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봐주면 어떡해요? 진짜 진작에 이거 지우고 가야 된대요. 맞아. 왜? 진짜야. 그리고 그 수술을 할 때 있잖아. 네. 여기다가 딱 찝는 거 있어. 그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야.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 혹시 거거든. 흰 회색깔 집게 같은 거? 맞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빨간색 불 나오는 거 이렇게 똑 우와. 찍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이제 산소 포화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그런데 삐삐 소리도 나고 이렇게 심장박도. 오. 그래가지고 지워야 되는 거야. 신기하네. 지우고 가세요. 쌍수 때그 마취. 쌍수뿐만 아니라 웬만한 수술 같은 경우에 마취하는 수술 같은 게 다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돼요. 씹을 거? 뭔 소리야? 아이, 알았어. 자, 14번의 그림이 뭐라고요? 초신성 잔해예요. 나 초신성 잔해라는 얘기만 5번 한 것 같아. 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 폭발 과정에서 별을 만드는 물질을 사방으로 방출해요. 우주로 쫙 방출해서 걔네들이 퍼져나가다가 적당한 곳에 가면 이제 별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디귿 폭발 후 중심부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형성된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 15번 별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까닭은 철이 꽤나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라고 썼니? 안전한 점수라고. 안정. 철이 꽤나.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알았어. 꽤나는 좀 그렇고 매우 철의 원자핵이 철의 원자핵 이렇게 무뎌졌어요. 갑자기. 매우 안정함으로 까지만 써놔. 함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녀석은 일반적인 핵융합으로는 안 생겨요. 안 생기네. 슬프다. 자, 그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니? 내용이? 네. 그래요. 16번.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맞고.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이 형성되었다. 이것도 맞고. 3번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이 점차 느려지긴 왜 느려져? 점점 빨라지겠지. 왜? 처음에 가만히 있던 녀석이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빨라지는 게 당연하지. 갑자기 왜 느려져? 그쵸?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에요. 4번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여 원시행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도 형성이 된 거죠. 5번 원시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지구도 형성되었다. 내가 마치 5번 보기를 보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야. 자, 17번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중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설명한 것이다. 성운을 이루는 물질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얘는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 왜 퍼져나갔을까요? 라는 거죠. 원반이. 폭발해서.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게 뜨겁네. 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회전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힘을 받겠어? 회전하는 물체는 원심력을 받죠. 원심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가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냐? 가는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받아서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현상. 성운 중심부에 형성된 원시 태양의 압력과 온도가 점차 상승하였다. 자, 아직 태양이 형성되기 전이야. 주기율성이 생기기 전이니까 거기다가 뭐 수소 핵융합 이런 얘기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하여.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 이걸 써요? 네. 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쓰면 되고,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중심부에 이제 뭉치기 시작을 했잖아. 뭉치기 시작하면 안쪽에 엄청나게 큰 질량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뭐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라고 하는 녀석. 이제 안 춥지? 그거요. 네, 껐어요. 자, 만유. 만유인력 인력 알아요. 법칙. 인력이 끌어. 만물에는 있어. 뭐가 있냐면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앉아 있잖아. 그러면 하늘이랑 소영이랑 서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고. 하늘이랑 나 사이도 끌어당기고 있고, 모든 물체가, 심지어 여기 있는 파인애플 드링크랑 너도 끌어당기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간절히 바람은 이루어져. 근데 질량이 너무너무 지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을 뿐이야. 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중력. 지구에, 땅에 발 닿고 살잖아. 이건 뭐야? 지구가 날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만유인력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야. 그런 것처럼 원시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중심부가 수축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서 질량이 커지겠지. 그래서 주변 물질들을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원래 이만큼 넓이에 퍼져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꽁기해서 조그맣게 뭉치게 되면 얘네들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작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때 내놓게 되는 에너지라고 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18번. 그림은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원시 행성의 궤도를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보아하니 원시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쪽, 원시 지구를 포함해서 가까운 쪽이 A야. 그러면 A에 생기는 건 지구형 행성일까요? 목성형 행성일까요? 지구형 행성이라는 거죠. 성운수축? 성운수축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자, 뭐 여튼 그래서 A가 지구형 행성, B가 목성형 행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두면 되고, 그다음에 A에는 지구형 행성, B에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기억 맞고. 니은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물질의 녹는 점은 A보다 B에서 높았다라고 하는데, 주요 물질이 A 쪽에는 뭐니? A 쪽에는 비교적 무거운 녀석들이에요. 철, 니켈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B는 수소고 헬륨이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녹는 점이 높니? A. 녹는 점이. 그렇지, A가 높아. A는 대부분 고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질들이잖아. 철, 니켈 이런 것들은 고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수소랑 헬륨은 기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헬륨 같은 것들이 녹는 점이 훨씬 낮은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에 B보다 A에서 형성된 행성이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때요?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 중에 어느 게 더 밀도가 높은 녀석들입니까? 네. 지구형 행성들이 더 밀도가 높은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데 질량이 큰, 비교적 밀도가 높은 애들은 멀리 못 갔어. 지구형 행성 있는 부분까지 됐고, 가벼운 애들은 원심력 받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목성형 행성을 만들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리을 A에서는 기체 성분의 행성이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는 틀렸어요. 그렇죠? B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목성형 행성이 그렇죠. 하늘 왜 또 참회를 하고 있나?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9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싸대기를 열라 때리니까 뜨거워졌어. 그래서 마그마 바다 형성을 하면서 줄줄줄 녹아내렸지. 녹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핵과 멘틀이 분화 되는 거지. 무거운 녀석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들은 떠올라서.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가 덜 충돌하니까 식었어. 식어가지고 원시지각이 형성되고 생명체가 출현했다라는 뭐 그런 단계래요. 가에서 나로 갈 때 지표는 점차 냉각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미행성체 충돌하다 마그마 바다 형성하면 지표는 점점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 되겠지. 워낙 뜨거워져가지고 녹았을 테니까.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가보다 다해서 컸다라고 하는데 가는 아직 녹기 전이야. 녹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오는 순서대로 와서 쌓였다고. 쌓인 상태보다 지금 나를 거치고 나면 이제 무거운 녀석이 중간으로 가벼운 녀석이 분리 이렇게 된 거잖아.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다가 되었을 때 중심부의 밀도는 가보다 다해서 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왜? 뒤로 가서 거기서 마그마 바다 다음 단계에서 무거운 녀석들이 중간에 뭉쳤거든. 뭉쳤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실력 탄탄 1, 2, 3, 4번까지 좀 하고 우리 몇 분부터 시작이냐? 왜 이렇게 힘겹죠? 한 1시간 한 느낌. 1시간 한 느낌이야. 역시 문제 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O2는 어디까지 풀 거냐면은 쭉쭉쭉쭉 해가지고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 생성까지 해야 돼가지고 적어도 45페이지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본다면 49페이지까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2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27페이지. 그림 가에서 다는 우주, 지구,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주에서 A는 뭘까? 제일 많은 거. 저요. 네. 저요. 정답 외치고. 저요. 수소요. 그래요. A가 수소라는 거죠. A가 수소고. 그 다음에 B는 뭘까?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거. 철. 철이죠. B는 철이 되는 것이고요. 왜? 은별이 왔어? 은별아 왔어? 들어와 빨리.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 C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거니까 산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수소, B는 철, C는 산소. 자, 보자. 기억. A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 생성되었다. 맞죠? 빨간. 그래요. 훌륭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B는 자, 니은 B는 대부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생성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요. 틀렸죠. 왜? 초신성 폭발 되기 전에 그냥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는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C는 그러니까 산소는 지구의 대기와 해수에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우,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마이크 들고 수업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볼까? 자, 알았어요. 이상한 짓 안 할게요. 자, 2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원시별과 1호부터 형성된 주기혈성에서 중력과 내부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주기혈성 단계를 접어들면 A의 크기랑 B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계속했죠. 자, 가에서 A는 원시별을 수축시키는 힘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원시별은 점점 수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기억 맞고. 니은은 나에서 B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긴다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그거는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은 나에서 A와 B는 평행을 이룬다. 이것도 맞네. 그래서 다 맞다. 5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3번. 별이 지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두 별 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가는 그러면 적색거성, 나는 무슨 별? 은별? 백색. 와. 아니, 은별이 보고 대답해보라고. 은별 그런 거야. 무슨 별 그랬다고 은별. 아니, 이별이 은별이라는 게 아니라 은별아 이게 무슨 별이니? 라는 거죠. 그래요. 초거성이라는 거죠. 아니, 그대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해명한 거예요. 초거성이에요, 나는. 자, 그럼 별의 질량은 나하고 가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적색거성이랑 초거성은 당연히 초거성이 큰 거야. 왜? 원래도 컸잖아. 원래도 컸으니까 초거성이면 더 커지지. 자, 그래서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의 가는 중성자별로 진화한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적색거성은 마지막에 행성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따라서 기억 디귿.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떨까? 맞아요. 나의 중심에게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요? 초거성에서는 철까지밖에 안 돼요. 철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고 기억만 된다는 거죠. 뭐지? 뭐 약간 링 느낌인데? 사다코가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4번. 아, 마지막이야. 5번이네. 4번.
그린 가와 나는 지구 형성 과정이 서로 다른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그러다가 나에 보니까 갑자기 핵이랑 멘틀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얘가 마그마 바다 단계를 지나가지고 마그마가 막 녹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밀도가 높은 애들은 중심부로, 밀도가 낮은 애들은 지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 단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책이 깨끗한가 이거. 자, 5번.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철, 니켈 등의 물질이 멘틀을 형성하였다. 멘틀을 형성하긴 뭘 멘틀을 형성해요? 핵을 형성했겠죠. 철, 니켈 이런 무거운 녀석은 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의 지구 탄생 초기에는 화성 활동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많은 기체가 분출되어 산소 질소가 대기 주성분이었다. 아니에요. 아니고 이 지구 대기 중에서 산소가 많아지게 된 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산소가 원소 상태로 지각 속에 많이 들어있었어.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요. 바다에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거기에 약간 아주 하등한 해조류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단세포 해조류. 근데 걔네들도 다 뭘 했냐면 광합성을 했던 거야. 자꾸 하지 마.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기 시작을 한 거지.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쌓여서 지금의 비율인 약 20% 정도 수준까지 쭉 늘어나게 된 것이야.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산소가 생기면서 또 무슨 것도 생겼냐면 산소 그러면 O2잖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집도 O2지만 산소라는 녀석인데 얘가 자외선을 그때까지만 해도 오존층이라는 게 없었어. 자, 오존층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외선이 오면 오는 대로 다 꽂혔단 말이야. 다 꽂혀서 땅 위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 자외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산소가 대기 중에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O3로 바뀌어요. 전환이 돼요. 오존. 이게 오존이지. 오존으로 바뀌면서 걔네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존층이 생기고 나니까 아, 야, 이제 육지에도 좀 살만한가 봐 하면서 육지 생물이 등장했다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원시 바다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단세포, 해조류 같은 것들이 생겨. 그 다음에 산소를 막 뿜어내. 광합성을 해서 뿜어내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존층이 생기고 오존층이 올라가서 자외선을 좀 차단하니까 육지 생물이 생겼다라는 그런 순서라는 거죠. 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말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해.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산소 질소가 대기의 주성분이긴 뭐가 대기의 주성분이에요. 탄생 초기 아니고 해조류도 어느 정도 번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산소가 주성분이 됐어요. 디귿,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처음에는 꽤나 많았어. 왜? 화산 폭발 같은 거 하면은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많았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을까요? 잘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잘 녹아요. 그 정도면 기체치고는 되게 잘 녹는 편이야. 왜? 우리 그거 녹여가지고 만든 거 여기 지금 소영이가 들고 있는 이것도 뭐니? 물속에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잖아. 그게 탄산이잖아. 탄산이라는 게 물속에 이산화탄소 녹인 거죠. 그런 식으로 바다가 생기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바다에 막 녹아들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결국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부터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죠. 주기율표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화학 결합까지 오늘 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안 풀어온 사람은 지금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왜? 뭐 또 나가자고. 시끄러워요. 가요. 이 친구 일부러 수업에 오는 게 뭔가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얼초 해봤냐? 얼초? 맛있어요. 오늘 먹었어요. 맛있어? 아직 안 먹어요. 그래? 왜 나한테는 안 가져온? 나한테도 가져와야지. 근데 뭐 얼추 뭐야? 어허이. 윤서야,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아니거든 진짜 오바다 진짜. 원래 오리지널이 어우 시끄러워. 사람 모양이었네. 시끄러워요. 자, 우리 20분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얼추 먹어봐요. 22분. 시끄러워요. 20분이에요.
야, 얘들아 싸우려면 나가 싸워. 얘들아, 얘들아. 정현이 이겼어. 정현. 테니스. 모르냐? 호주 오픈. 3라운드 진출. 3라운드가 아니지. 4라운드 진출이구나. 16강 진출했어요. 오, 야,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래요. 아, 그 뭐지? 1시간 전쯤 끝났더라고. 그래서 끝날 때 끝나는 거 그것만 봤어. 끝나는 것만. 그래서 와 하고. 그 진짜 대단한 일이야 하고. 부러워요. 저도 테니스 잘 치고 싶네요. 네, 대학교 때 동아리가 테니스 동아리였거든. 잠깐만, 이거 녹화 다 되고 있네.
아니야, 어차피 6시 20분 하려고 했어요. 자, 오세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 해가지고 근데 왜 쪄지게 안 했어요? 저거는 이거 물 묻혀서 닦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저거 물 묻히면은 마르지가 않아요. 썩어요. 썩어서 이렇게 물 묻혀서 하는 거 그렇게 지우죠. 자, 원소들의 주기성 오세요. 29페이지 봅시다. 1번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원소. 다른 원소를 성분으로 분해되거나 바뀌지 않는 거 이거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옛날에 처음 얘기했을 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하게 되면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죠. 자, 이번에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와 그들이 원소를 배열한 기준을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세 사람 이름이 나와. 사람 이름도 사람 이름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원자량과 원자 번호 요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원자량 그리고 원자 번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따로 얘기를 했겠죠. 따로 얘기를 했을 텐데 요거 지나가다가 뭐 이런 거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소라고 하면 보통 8, 16 이렇게 써요. 주기율표에 보면은 주기율표에 거기 이제 쓱 보니까 5 해가지고 8이라고만 써 있잖아.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 밑에 있는 게 요거,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원자량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양성자의 개수야. 양성자의 개수. 그래서 산소라는 녀석은 무조건 양성자가 8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결국 양성자의 개수야.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 이 개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라는 거야? 두 가지의 차이가 바로 중성자의 개수라는 거지. 왜? 밑에는 양성자의 개수, 위에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니까 요거 차이만큼 중성자가 포함이 돼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면은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그냥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낮은 쪽에서는 대부분 2배로 하면은 거의 맞아. 거의 맞기는 한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성자가 2배보다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열을 해봤어. 배열을 해봤더니 그때도 뭔가 약간의 주기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완벽하게 맞지가 않는 거야. 뭔가 이렇게 같은 족끼리 전부 이렇게 같은 성질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나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났던 거고 중성자가 꼭 양성자 개수랑 같으란 법이 없어. 산소는 지금 보니까 8개로 같지만 뒤쪽으로 가게 되면 전혀 이제 같아지지가 않거든. 양성자 개수보다 중성자 개수가 훨씬 많아져. 그래서 U 같은 경우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 92고 235, 238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양성자보다 중성자 개수가 훨씬 많지. 그런 식으로 규칙성이 안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온 방법이 뭐냐면 중성자의 개수는 별로 의미 없다. 왜? 별로 의미 없고 이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고 지금도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이렇게 해서 쓰고 주기율표도 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딱 주기성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되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되베라이너라는 양반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있었던 양반이고, 그러니까 제일 옛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했느냐면은 이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쌍의 원소들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야. 제일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애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이거 거의 주기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까지 얘기했던 게 멘델레예프라는 거죠. 그 방금 얘기한 되베라이너하고 멘델레예프 두 명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둘 다 기억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었는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조금 더 나중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얘기하기를 이거 원자량으로 하니까 약간 규칙이 안 맞는단 말이야. 약간 규칙이 안 맞으니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로 하면 딱 규칙이 맞겠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썼다. 따라서 모즐리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원소들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맞죠? 동그라미. 두 번째 거. 1에서 18주기와 1에서 7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뭔가 어색한데? 그렇죠? 1에서 7주기, 1에서 18쪽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있다. 맞지? 그렇지? 같은 가로줄이라 그랬으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4번 왼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에는 비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왠지 요까지만 읽어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는 금속 원소가 위치한다. 서로 반대로 써놨어. 그렇지? 왼쪽이랑 가운데가 금속, 그다음에 오른쪽이 비금속 원소죠. 4번에 다음 원소들을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시오. 자, 황은 금속, 비금속. 황. 황은 비금속. 그래요. 저는 비금속이에요. 전 비금속이니까. 황은 비금속이고요. 산소는 비금속. 그렇죠. 구리는, 칼륨은, 헬륨은, 금속. 에? 헬륨이? 비금속. 헬륨은 비금속이에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금속.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그래요. 다음 원소들의 주기성 개념 쏙쏙 31페이지. 괄호 안에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면 알칼리, 공 또는 할 뭐 이렇게 쓰라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렇죠. 알칼리 금속. 그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이거는 두 가지 다야. 알칼리도 그렇고 할로젠도 그렇고 둘 다 반응성은 되게 좋아. 왜? 전자 한 개만 잃으면 되거나 한 개만 얻으면 되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써주면 될 거고. 3번은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건 할로젠이구나. 써주면 되겠죠. 할. 6번에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족이라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자지. 원소는 무엇의 수가 같을까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1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 은성? 네. 네, 그래요. 원자과 전자 수가 한 개로 같고. 원자가 전자. 네, 알겠어요. 또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과 전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거 기억 하나만 써주세요. 원자과 전자. 쓸 때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원자과 전자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혹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좀 어색한데라고 이렇게 느껴질 거야 아마. 내가 원자과 전자라고 처음에 먼저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어색하게 느껴질 거야.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무엇의 수가 같나요? 같은 주기면, 가로줄이 같으면, 그렇지,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써줘야 되나? 전자 껍질, 전자. 여기는 쌍기역이야. 전자 껍질이 뭐예요? 전자 껍질이 뭐냐면요,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두 개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고, 뭐 하나 더 있고, 요거 각각들을 전자 껍질이라 그래. 그래서 몇 개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가 어디까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게 다 차려면 8개가 차야 되지.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이렇게 차고 나서 바깥에도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전자 껍질이 3개짜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야. 바깥에 없으면 이거 없고 그냥 딱 요까지만 있으면 전자 껍질 수는 2개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주기 원소는 전부 다 전자 껍질이 1개 있는 거, 2주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2개 있는 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3개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몇 쪽? 1쪽. 그렇죠. 1쪽에 속하는 금속이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1개이다. 그 다음에 할로젠은 주기율표의 몇 쪽? 17. 그래요. 7쪽 아니고 17쪽이야. 그렇죠.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고 원자과 전자의 수는 7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7개예요. 7개. 왜? 한 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아쉬운 그런 애들이잖아. 그 다음에 7번 나트륨의 원자 번호를 쓰시오. 11번. 그 다음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3개라고 써주면 되겠죠. 3. 그렇죠? 제일 안쪽, 그 다음에 중간 거, 제일 바깥쪽에도 1개 있으니까 이거는 전자 껍질 수 3개다 라고 써주면 되고, 원자과 전자의 수를 쓰시오 1개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옆에 뭐 이렇게 암기 콕 해가지고 주기가 같으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같고 조기 같으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그러는데 주전자를 발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원자과. 굳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쑥쑥 넘어가서 내신 쑥쑥 34페이지.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까지 약 110여 종류가 발견되었다. 맞아요. 요건 110이라 그래도 맞고 115라 그래도 맞고 118이라 그래도 맞고 사실 상관없어요. 110여 종류라 그러면 돼요. 2번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적다.
어때? 원소 몇 가지라고? 110여 가지.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내 생각에 수억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십억 가지 정도 되려나? 그러므로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에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맞고 종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만 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 왠지 읽자마자 만자가 마음에 걸리죠. 만자가 마음에 걸리고 그래요. 종류가 같은 것끼리도 결합해가지고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산소는 O2죠. 그렇죠?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거. 근데 산소만으로 결합하는데 O3면 뭐가 돼? 오존이 되잖아. 서로 다른 물질이지. 산소하고 오존은 다른 물질이에요.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도 물질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레를 들어줄 수 있죠. 2번 염화수소, 물,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이다. 각 물질을 이루는 공통적인 원소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니? 수소. 그래요? 이 친구 이제 또 이제 막혔구만. 너 책 보면은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열심히 좀 써라. 뭐 그런 거냐? 자, 수소고 각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 까닭을 언서를 언급하여 서술하시래. 자, 윤서야, 네. 한번 얘기해 보거라. What? 아니 뭐 앞에까지 이렇게 보면서 할 거면 됐고. 지수야, 뭐라고 썼니 이번에? 읽어보세요. 안 썼어요 이런 건 아니겠지. 그래요. 수소 말고 다른 원소들이랑 같이 결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염소, 산소, 질소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 다른 원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다른 성질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요? 천천히. 댓글 써줘요. 가져간 사람 다. 자, 불러드릴게. 공통적인 원소 외의 원소와 너무 빠르냐? 공통적인 원소 이외의 이거 적어놓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외의 원소와 결합을 하여 물질을 이루었으므로 원소와 다른 뭔 소리야? 어디까지 썼어? 공통적인 원소 이외의 원소와 결합하여 물질을 생성하였으므로 결합하여 물질을 생성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자, 3번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데베라이너 아저씨는 제일 옛날 사람이죠. 제일 옛날 사람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맞습니다. 얘네는 뭐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애들이 성질이 좀 비슷한데 라고 이렇게 세 개를 묶었다는 얘기야. 묶었다는 얘기. 기억은 맞고요. 니은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랬는데 아까 멘델레예프까지는 원자량 기준으로 배열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의 모즐리 제일 마지막 사람이야. 모즐리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게 됩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자, 1에서 18주기 1에서 7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땡이죠. 반대로 써놨어. 1에서 7주기 1에서 18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가로줄을 족이라 하고 세로줄을 주기라 한다. 틀렸어. 반대로 써놨지.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고 같은 족 원소들은 주기하고 족하고 되게 헷갈리게 써놨지. 자,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맞는 거 없고 4번 왼쪽 부분에 대체로 비금속 원소 아니고 금속 원소죠. 5번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원소가 배열되어 있다.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5번 금속 원소의 성질을 옳지 않은 것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맞고 대부분 특유의 광택 맞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아니지.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번 5번도 그래요. 막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거고 6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두 개 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자, 두 개 영역으로 나눴대요. 보니까 수소는 영역 1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에 속해요 2에 속해요? 그렇지. 제일 위에 1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가 수소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니은 영역 1에 속하는 원소는 어떤 것들일까? 금속이야 금속. 그치. 왼쪽 편에 있는 녀석들이니까 금속이고 금속은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영역 2에 속하는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며 전기가 잘 통한다? 아니죠. 전기가 잘 통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금속의 성질이란 말이야.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번 표는 몇 가지 원소들의 열과 전기 전도성에 대한 자료이다. 구리, 산소, 황, 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금속 원소는 한 가지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왜? 구리도 금속 원소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뭐야?
철도 금속 원소거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니은에 산소와 황은 비금속 원소이다. 맞죠? 그다음에 구리는 전선에 이용한다. 이것도 맞아요. 야, 구리는 전선에 이용한다.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상식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8번. 다음은 몇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리튬, 나트륨, 칼륨. 그다음에 옆에 거는 뭘까요? 또 앞에 거 이렇게 또 슬그머니 한번 보죠. 루비듐이에요. 루비듐. 루비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루비듐. 안 와. 루비듐. 듐 아니고 듐. 네, 루비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아래쪽으로 쪼로록 써놓은 거야.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아니라 리튬, 나트륨, 칼륨, 밑에 루비듐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원소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일족 원소죠. 할로젠이다. 뭐라 할로젠이야? 할로젠은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1번부터 답이 바로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할로젠이랑 알칼리랑 어떻게 구별해요? 알칼리 금속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런 애들이고 할로젠이 뭐니? 플로르, 염소, 브롬, 아이오딘 이런 걸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땡끝. 그렇지.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니까 금속. 알칼리 금속이니까 금속들. 그리고 할로젠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1번이 답이고 2번 주기율표 일족 원소 맞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맞고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해요. 왜? 공기랑 산소랑 물이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 산소와 잘 반응한다. 맞아요. 자, 1번이 답이었고요. 9번 몇 가지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과 결과래요. 보자. 칼륨, 나트륨, 리튬을 이제 넣어 보려나 봐. 어디다 넣느냐? 가해 시험관. 물에다가 물을 넣고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 그런 애네요. 거기다가 넣게 되면 어느 게 제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니? 그래요. 칼륨이 제일 반응이 속도가 빠르고 리튬이 제일 느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 변화를 보게 되면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그렇다 그랬어? 물이랑 반응하고 나면 그 용액이 액성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염기성이랑 알칼리성이랑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거든. 수소 기체가 발생하다 보니까 EH2O가 먼저 H2라는 수소 기체가 날아가버리고 남는 것들은 무엇이 남느냐 하면은 뭐가 남겠어요? EOH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딱 맞죠? 여기 보니까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였다가 이쪽에 수소가 2개, 또 산소 2개, 수소 2개니까 딱 맞죠? 그래서 이 OH가 뭐니? OH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 수산화 이온 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게 되면은 얘가 염기성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색깔들은 전부 다 가랑 나 둘 다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기억. 반응성은 칼륨, 나트륨, 리튬 순이다. 맞네요. 맞고. 니은은 가와 나는 변화 없기는 왜 변화가 없어요?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겠죠. 디귿.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이다. 맞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리튬이 이렇게 시커멓대요. 시커먼데 이미 표면이 검게 변한 거야. 그거를 칼로 자르는 모습이다. 리튬 조각을 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습과 변화를 극과 달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잘란 직후는 은백색 광택이 나는 진짜로 이제 금속처럼 그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는데 금방 산소랑 반응해서 옆에랑 똑같이 시커매질 것이에요. 왜? 산화가 되어서 산소와 반응해서. 11번 할로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분자는 분자인데 F라든지 CL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를 할 때 CL2, F2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왠지 CL2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염소 기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래? 자, 2번 주기율표의 17족 원소이다. 이것도 맞죠. 3번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이상하다. 산소와 잘 반응한다는 건 알칼리 금속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라고 해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4번 수소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생성한다. 생성해요. 어떻게 생성하냐면 수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 HF라는 녀석으로 얘는 HCl로 HCl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니? 염화수소 기체. 이게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야. 염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HBr, HI,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을 아주 잘해요. 왜? H는 플러스 1, I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싶어 하니까 잘 만났지 뭐. 자, 그렇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속한다. 맞죠?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A에서 E 중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 일단 비금속 원소라고 했으니까 A랑 D는 갖다 버려. 아닌 거, 잠깐만 있어봐. A는 아니지. A는 수소니까 A는 포함해야겠구나. D는 일단 제끼고, D를 제끼고. 실온에서 황록색을 띠는 기체로 존재한다. 라는 걸로 봐서 황록색? 내가 이 염소 설명하면서 혹시 독가스 얘기 했지? 독가스 얘기 안 했다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요. 유태인 학살 할 때 그때 가스. 독가스를 이용을 했는데 이 염소가스를 이용했어. 염소가스를 이용해서 학살을 했죠. 그런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다고? 황록색이라 가지고 그 가스실에서 황록색 연기가 피어날 때마다 수백 수천의 목숨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색깔의 연기가 날 때마다 되게 슬퍼했다고 그래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 황록색을 띠는 기체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Cl 염소를 고르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17쪽 중에서 찾아야 될 것이야. 할로젠 원소니까. 할로젠 중에 2주기에 있는 게 뭐였니? 2주기에 있는 게 이거 플로르.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주기에 있는 17쪽 E가 뭐야 왜 이렇게 띵띵거리. 자 17쪽이 E가 바로 지금 원하는 녀석이 된다는 것이죠. 5번 됩니까? 네, 2예요. 다음 13번. 표는 몇 가지 할로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자, 여기 중에서는 어디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얘가 알칼리 금속이랑 반대.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는데 할로젠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서로 반대다라는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 무거운 녀석. 이 금속이랑 기체. 자, 금속은 고체죠. 보통 고체랑 기체 중에 어떤 게 더 가벼워요? 기체가 가볍죠? 기체가 가벼우니까 기체는 가벼운 녀석이 반응성이 커요. 고체는 무거운 녀석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놔도 돼요.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살짝 오그라드니? 안 오그라드니? 이런 거 좋더라고. 왠지 외우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면 뿌듯해요. 자, 기억. 가에서는 Cl2에서보다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위에 거 금속과의 반응이나 수소의 반응이나 경향성은 비슷해요. 밑에 보니까 브로민 잘 반응함 빠르게 반응함인 걸로 봐서 아마도 격렬하게 반응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H2와 F2가 반응하여 생성된 화물의 화학식은 HF2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HF예요. EHF. H2랑 F2랑 반응을 하면 EHF가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되고 얘는 전자 하나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딱이라는 거지. 굳이 2대1로 결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 디귿에 아이오딘도 할로젠이므로 금속이나 수소와 반응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 그렇죠? 할로젠이니까 같은 족 원소니까 반응성은 비슷하겠죠. 13번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다. 어떻다고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11개다. 그러면은 양성자도 11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일단 전자가 11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맞고 2번,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존재한다. 전자는 특정한 여기라는 이렇게 딱딱 특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2번도 맞는 얘기. 다음에 3번,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다. 맞나요? 은성? 1쪽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고? 1개.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같은 족 원소면 같은 전자과 전자수로 갔나 봐요. 그쵸? 자, 그래요. 3번 맞고요. 4번,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맞죠? 주기, 같은 가로줄에 있는 거니까. 5번,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개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첫 번째 제일 안쪽에 있는 건 몇 개? 2개잖아. 2개고 두 번째랑 세 번째까지만 8개지 네 번째부터는 또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지는데 일단 첫 번째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얘는 틀렸어.
틀렸다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5번. 그림은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심부에 플러스에다가 숫자가 몇 개 써있니? 12라고 돼 있죠. 12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수를 열심히 세어보면 12개가 그려져 있을 것이야. 실제로 세보면 12개예요. 자, 원자 번호는 12다. 맞나요? 원자 번호 뭐라고? 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랑 원자 번호 같다 그랬지. 따라서 원자 번호는 12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의 3주기 2족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자 껍질의 개수를 세봐. 전자 껍질의 개수가 3개지. 그러면 얘는 3주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를 세봐. 원자과 전자를 셌더니 2개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따라서 얘는 2족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주기 2족은 전자 껍질 수랑 원자과 전자의 수로 알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다음에 디귿. 비금속 원소이다. 그랬는데 2족이라는 걸로 미루어 보아. 2족이면 비금속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금속이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맞는 건 기역 니은이다.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원자 번호 3번, B는 11번, C는 17번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A는 지금 원자과 전자 몇 개니? A는 원자과 전자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야.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셀 필요 없어. 그래서 1개라고 이렇게 셀 수 있고 B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 1개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족이라는 거야. 같은 족.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윤서가 같은 죽이 이러고 있는 거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말고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같은 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겠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얘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야. 다음에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이려면 전자 껍질 수가 같아야 되겠지. 어때요? 3개고 틀려요. 3개네. 맞아요. 제가 볼 땐 3개랑 3개인 것 같은데요. 전자 껍질 수가.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C이다. 그치? C가 7개니까 제일 많네요. 그래서 5번 다 맞다. 이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17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번.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맞네요. 그쵸? 1주기 중에 오른쪽에 제일 끝에 18쪽에 있으니까 1번 맞고 2번은 B, C, D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으면 BE 또는 DF 이런 걸 얘기했으면 모를까? 같은 주기라고 해서 성질이 같은 건 아니에요. 3번, 4번, 5번도 각각 읽어보시고 자, 18번.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원자과 전자의 수를 언급하여 서술하시래요. 뭐라고 서술해주면 될까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으므로 끝. 뭘 더 말함.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난다고요. 알았어. 모범 답안을 읽어줄게. 같으면 기다려봐. 길잖아. 내가 모범 답안을 읽어줄게. 화학적 성질이 같아? 알았어. 기다려봐. 그냥 아까 쌤이 읽어주신 거죠? 맞아요. 응? 아니야. 원자과 전자의 그래도 수가 같으면 그래도 꼭 이걸 읽어주고 싶어요. 맞아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아,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그거 길잖아.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아니. 됐어요. 그냥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가 전자. 아니야. 뭐 원자가 전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으면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함으로 비슷함으로 화학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함으로 그 정도로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약간 충청도에서는 원자과 전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원자가 전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 바보 같아요. 아니요. 원자가 전자. 알았어요. 자, 실력 탄탄 1번. 원자가 전자. 아, 고마해. 삼각 플라스크 2개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물과 석유 에테르 이거 왠지 문제 본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지 않니? 이거 본 교재에서 있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야. 비슷한 문제인데 나트륨 조각이 딱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라앉는다? A층보다는 아래쪽으로, B층보다는 위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A층에 들어가는 게 뭐냐? 석유 에테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층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 가에 리튬 조각을 넣고 삼각 플라스크 나에 나트륨 조각을 넣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리튬이라는 걸 넣었을 때는 석유 에테르보다 밀도가 더 낮지. 그 표에 보면 리튬이 0.53이고 석유 에테르가 0.65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딱 떨어뜨리더라도 석유 에테르층 위에 동동동동 떠 있게 된다고. 가라앉지가 않겠지. 그래서 얘는 물이랑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해요. 리튬 조각을 넣었을 때는. 그런데 옆에 삼각 플러스크 나의 나트륨 조각을 넣었을 때 나트륨은 밀도가 0.97이야. 0.97이니까 석유 에테르보다는 밀도가 더 높아서 가라앉고 물보다는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뜬다고. 따라서 A하고 B층 사이까지 가라앉겠죠. 나트륨은. 따라서 나트륨을 넣은 데서는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가 부글부글 하면서 물 쪽의 색깔이 빨갛게 바뀌게 되겠죠. 그 정도로 예상해 줄 수 있어요. 자, 1번 가에서 리튬 조각은 A 위에 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 밀도가 더 낮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나트륨 조각은 A와 B 사이에 위치한다. 이것도 맞네. 2번도 맞고. 3번 나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나트륨이 물이랑 닿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4번 가와 나에서 B의 색깔은 모두 붉게 변한다. 아니고 어디에서만 붉게 변한다는 거야? 그래요. 나에서만 붉게 변하고 가는 리튬이 그 석유 에테르층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요.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 삼각 플라스크는 나이다. 맞죠. 자, 표는 몇 가지 할로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에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보세요.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보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이라고 돼 있는 녀석이 반응성이 제일 큰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두 가지이다 라고 돼 있는데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거는 뭐만 될까? 그 중에서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실온보다 낮아. 따라서 얘네는 기체로 존재를 할 것이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 녹는 점보다는 실온이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브로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조금만 가열해주면 바로 기체가 돼버려요. 얘네는 승화성이 있어가지고 고체에서 기체로 막바로 가는 녀석이에요. 아이오딘은. 자, 그래서 니은은 원소는 한 가지밖에 아니죠. 브로민밖에 없다. 자, 디귿. 염소와 M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M 플러스 CL이 MCL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염소와 M이 뭔데요? M이 뭔데? M이 뭔데? 아,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거 M 플러스 CL. 이게 MCL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얘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일단? 맞아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틀린 말이 이유를 알려줄게. CL이 단독으로 존재를 하질 않아요. 염소 같은 경우 CL2 형태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응식을 제대로 쓰려면 EM 플러스 CL2가 EMCL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지. M에다가 아예 그냥 나트륨을 넣어가지고 써보게 되면 이 나트륨 더하기 CL2가 NaCl로 이렇게 반응하는 식으로 써줘야 맞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이제 첨자가 빠졌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 모양과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기억. 가에서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옆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얘가 어디야? A, B 이런 식으로 점점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죠.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에서 판단해 보건데 원자 핵에 가까운 녀석일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준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갑자기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 올라갈 수 있을까? 바깥쪽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에너지 준위가 낮다, 높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열받으면 툭툭 튀어나가고 심지어 원자 바깥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에너지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이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불꽃 반응.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색깔, 선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막 선 쭉 나타났잖아.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면 폭이 어느 정도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갑자기 불꽃 반응? 중2 때 배운 것 같긴 한데 그 불꽃 반응이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껍질 궤도 폭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기억은 맞고 니은은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의 에너지를 가진다. 맞아요. 제일 안쪽 거니까 A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맞아요. 계단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요거 사이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그려놨으면 여기에 이렇게 딱 전자가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야. 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하는 건 없다. 궤도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5번. 4번. 그림은 네 가지 원자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육적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육적 원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세보겠죠. 그리고 6개라는 걸 확인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왜? 1족은 1개, 2족은 2개. 맞아. 근데 3족이 아니라 13족이 3개야. 13족. 16쪽이어서 봤던 거 기억나지 않나요? 13, 14, 15, 16, 17, 18까지 써 있는 거. 제일 왼쪽에는 1, 2만 써 있고 오른쪽부터는 13부터 18까지 써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옆에 17번 문제에도 나와 있어요. 옆 페이지 17번 문제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원자과 전자 6개인 걸 보고 아 얘는 16적 원소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B는 수소와 잘 반응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원자과 전자 7개 있지. 7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얻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수소는 1개만 떨렁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잘 됐다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은 맞고 C는 염소와 잘 반응한다 그랬는데 C는 원자과 전자가 1개야. 1개인 걸로 봐서 염소는 7개니까 얘네 둘이도 짝짝꿍이 잘 맞을 거야. 둘이 합하면 8개니까. 그 다음에 C와 D는 금속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C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수 1개, D는 원자과 전자수 2개죠. 그렇다는 얘기는 1족과 2족 원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 맞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죠. 5번에 A에서 D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6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6개, B가 7개, C가 1개, D가 2개니까 다 더해보면 16개가 나와요. 참 이거 참 뭘 끝이야 끝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 개념 쏙쏙이라도 하고 가야지. 자 개념 쏙쏙 39페이지.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발음 잘해야 돼. 이게 비활성이라고도 하는데 불활성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불활성.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그렇게 얘기해요.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네온과 아르곤의 N이가 네온이에요. AR이 아르곤이고 네온과 아르곤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의 수는 몇 개? 그렇지.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8개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쪽인 경우에는 전자 하나 어떻게든 갖다 버리려고 하고 17쪽인 경우에 어떻게든 하나 주워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2번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가와 나의 구성 입자는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오해요. 왜?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보니까 전자 껍질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잖아. 전부 다 가득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결합을 이룬다고. 화학 결합을 이루면 마치 자기가 잠시나마 비활성 기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는 비금속 원소들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돼. 가가 뭔데? 가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얘네들이 이온이란 얘기거든. 따라서 가는 이온 결합. 나는 전자 공유쌍이 보이죠?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보이니까 걔는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이온 결합은 당연히 금속 원소 하나, 비금속 원소 하나 이런 식으로 뭉쳐야지 이온 결합이 일어나고 공유 결합이라는 녀석은 금속 원소 말고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죠.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자, 2번이 따라서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로 써놨어. 그 다음에 3번 가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게 이온 결합이지. 따라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4번 나는 전자쌍 1개씩 총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H2O야. H2O 물인데 산소랑 수소 하나씩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1개씩 있는 거지. 따라서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이 2가지밖에 안 했어. 그치? 결합에서는. 다음 개념 쏙쏙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어떤 형태냐 하면 이걸 보고 결정 형태라 그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 하나 써주고.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일 때 무슨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온결합 물질은 녹이면 얘네들이 이온들이 이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전기 전도가 잘 돼. 이온결합 물질들은.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기 전도성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게 전기 전도 잘 된다고? 이온결합 물질. 왜? 원래 태생이 이온이었잖아. 이온이라는 게 뭔데? 물속에서 녹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전기 왔다 갔다 전기 셔틀, 전자 셔틀 해주는 애들이 이온이었잖아요. 그쵸? 다음 4번. 다음 물질들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하시래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금속이랑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면 이온결합, 아니면 공유결합 이렇게 판단하면 돼. 물은 뭘까? 물은 뭐랑 결합한 거니? 그렇지. 수소랑 산소 둘 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둘 다 비금속이니까 아 이건 공유결합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에탄올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C하고 H하고 O 초 C2H5OH거든 얘가.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거야. 그런데 걔네들 중에는 금속 없지. 없으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판단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이름부터 나트륨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금속 하나 있고, 수산화, 수소하고 산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비금속이죠. 따라서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판단해 주면 되고. 염화칼슘은 어때? 그렇죠. 이온결합 물질. 왜? 칼슘이 금속이고 그 다음에 염소가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이랑 금속이랑 결합했으면 이거는 이온결합이다 판단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 이산화탄소는 산소하고 탄소하고 결합한 거야. 산소하고 탄소는 둘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이니까 그럼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구분할 수 있겠음? 에탄올만 빼고는 웬만큼 구분할 수 있겠지. 에탄올이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봐. 에탄올 그러면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5번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5번. 자, 지구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용 광물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규산염이라 그랬지. 규산용 광물은 규산이온이 다른 원소나 이온과 결합한 물질이다. 규소랑 산소 합쳐져 있는 규산이온이 다른 거랑 결합한 물질이니까 맞는 얘기가 돼요. 규산염은 이온결합 물질 맞고요. 지구의 대기는 거의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구의 대기 주성분이 뭐라고요? 질소랑 산소 두 가지라고 했잖아. 질소는 비금속이죠. 그리고 산소도 비금속이죠. 그래서 N2, O2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질소랑 산소가. 따라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에 사람 몸의 약 70%는 이온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70%가 물이지. 물이 이온결합이었나 공유결합이었나? 공유결합이었죠. 따라서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안타깝다. 3페이지만 더 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45페이지까지가 목표였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신소재 부분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O2도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따라서 O2는 어디까지 풀어오면 좋으냐면요. 7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런데 그렇게 풀어오라 그러면 보나마나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63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63페이지. 네, 63페이지까지. 이거 봐. 처음에 많이 질러놓고 그 다음에 조금 줄여주면 줄었어. 그대가 푼 데부터 63페이지까지인 거야. 처음부터겠지 아마도?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마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나쁜